합배송 관련해서는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만큼을 가격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배송비로 손해를 볼 정도라고 하면 장사하면 안 되죠. 그래요? 자, 메뉴에 파워 상품. 보온병이죠? 네. 그렇죠? 왜 보온병으로 검색했을 때 왜 보온병이 나오죠? 마켓이 그렇게 돼 있어서. 마켓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야 전환율이 높아서. 이들이 광고에 보온병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놔서. 그렇죠. 광고에 보온병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죠. 근데 광고에 보온병이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상품명에 보온병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우리 파워클릭 키워드하고는 달라요. 대다수의 광고는요, 지금 파워 상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다수의 광고는 CPC 광고가 아닌 이상에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CPC 광고는 내가 단어를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광고들은 거의 90% 100%는 그냥 이 상품이 보온병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야지만 그 키워드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은 이해를 했죠? 그럼 첫 번째 검색을 했어요. 보온병으로 검색했네? 네. 광고 영역 나왔죠? 나머지 보온병이 있어야 나오겠죠? 그렇죠? 자, 위에 다 봤어요? 파워클릭 라이트까지도 다 봤어요? 다 통일된 얘기예요? 그렇죠? 스마일 배송 빼고, 자, 여기 봅시다. 포커스. 포커스는 어떻게 검색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상품명이나 카테고리명에 보온병, 특히 상품명에 보온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요,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저기 그 지마켓 시스템이 그림을 보고 이건 보온병이야. 야, 이거는 최고의 보온병이야. 이건 국내산 보온병이야. 이건 보냉병이야. 그림 보고 하나요? 몰라요. 상품명에 어떻게 적어줬느냐에 대한 얘기다. 네. 그럼 상품명과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나머지 밑에 자, 포커스 영역 지나갑시다. 이게 다 포커스예요. 다 광고예요. 어디 갔냐? 일반 영역이 어디쯤 나올까? 팔린 거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나? 아니죠? 두 번째 페이지. 다 포커스네요. 맨 끝에까지 또. 세 번째 페이지까지 포커스일까요? 자, 물론 두 번째 페이지 그 하단 어딘가에 일반 상품이 시작했을 거예요. 광고하지 않는 상품들. 그렇죠. 그럼 이 상품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아요. 상품명에 보온병이 써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매량에 대한 얘기가 1차적인 얘기거든요. 첫 번째로 보온병이라고 하는 물건을 파는데 보온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품명에 있어야 될 것이고 1단계. 그럼 보온병으로 얼마나 팔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온병으로 검색해서 나온 상품이 얼마나 팔렸지? 근데 보온병으로 팔린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 판단이에요. 그럼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 팔았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요. 물론 일반 상품이지만 이거는 주로 뭘 보냐 하면 포커스 영역을 주로 봐요. 그럼 포커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제
이것도 광고비 내는 거죠. 네. 근데 포커스 광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리스팅 광고라고 얘기해요. 리스팅 광고. 쉽게 생각하면 일반 영역에서 포커스 영역으로 상품이 노출되는 영역을 위로 올려주는 광고예요. 일반 등록 영역에서. 그럼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포커스는? 없어요. 하루에 정액을 지불해요. 그런데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지정 안 해요. 첫 번째 지정 안 해요. 그럼 어디서 검색이 돼요? 상품명에서 검색이 돼요. 그렇죠? 그럼 상품명에서 검색이 됐다고 칩시다. 어떤 순서대로 나열해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 기본적인 게 판매량 많은 순서인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의 판매량이냐라고 하는 얘기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게 3일치냐, 일주일치냐, 혹은 판매량이 같으면 금액 순이냐, 뭐냐, 이런 차이는 있어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이게, 얘는 일정 금액만 지불을 하면 이 영역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데, 포커스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다. 그럼 1등부터 1000등을 리스팅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금액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노출에 대한 영역인 거예요. 노출에 대한 영역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판매량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나머지 영역은요. 아마 그 상품 등록에서 뭐 할인율 뭐 이런 거 막 따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영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자 봅시다. 그럼 판매량 음에 26,000? 이거 뭐예요? 24,685개.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모르죠. 대충 가늠짓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숫자는 똑같이, 자, 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검색하고요. 내일 검색을 하든 일주일 뒤에 검색을 하든 검색해서 요 판매자의 요 상품을 찾으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판매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파는지가 나오는 거죠. 보온병의 판매량이 예측이 되는 거죠. 누가요? 제일 잘 파는 사람에 대한 판매량.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건 남의 건데 자꾸 보게 돼서 이분한테는 죄송한데 네. 볼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네. 1.0이네요. 그쵸? 옵션으로 다 묶었네요. 2차 옵션까지 있네요. 당연히 추가 금액도 있겠죠? 상품 되게 많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상품평 혹은 상품 문의. 상품평부터 볼까요? 몇 번 옵션이 어떤 게 팔리는지도 나오네. 그렇죠? 판매량이 어떤 건지도 알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의가 됐던 상품평 쪽의 내용들을 보면 이 제품이 어떤 상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슨 뜻이냐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만족스러운지 아닌지까지 이미 다 표현을 하고 있다. 숨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난 이걸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판매량에서부터. 그럼 다른 한 가지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보온병으로 검색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온병으로 팔렸다는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보온병으로 팔렸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왜? 1등부터 1000등까지 있는데 1000등에서 보온병으로 팔렸다고요? 말도 안 되죠. 1등은 분명히 이 보온병으로 팔리고 있을 거예요. 뭘로 팔릴까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다. 어떻게 팔았을까도 다르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포커스 광고하는 사람이 파워클릭 광고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다른 광고는 안 할까요? 해요. 마켓에 프로모션은 안 할까요? MD하고 얘기는 안 할까요? 해요.
그 숫자가 다 합쳐진 숫자예요. 그럼 판매량만 확인하면 된다. 아, 얼마가 팔리는 거구나. 보온병 제품은 이 사람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이거 한꺼번에 쭉 조사해 보면 되겠네요. 그럼 판매량은 대충 알죠.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이네. 어떻게 팔았느냐는 찾아야죠 또.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이게 분석이에요. 그럼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상품명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 판매자의 제품이 파워클릭 영역에 나오는지. 그럼 파워클릭 영역에 나오는지는 어떻게 알죠? 검색해봐. 뭘로요? 관리. 이 사람이 썼을 만한 키워드 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다 검색해보는 거. 그리고 다른 영역은요. 상품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상품명에 있는 단어들로 일부 검색해보면 되고요. 다른 광고 영역.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키워드를 썼는지까지 찾을 수도 있죠. 기본적인 전제는요. 노출 영역에 나오는 키워드에 한해서. 노출 영역에 안 나오면요. 못 찾죠. 예를 들어서 보온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가 파워클릭 광고를 했는데 순위가 50이야.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파워클릭 광고를 하는데 순위를 놓치고 팔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이제 이 정도 팔고 있으면 내 맘이에요. 보이게 할지 말지 그게 이익이 되면은 보이게 할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요 안 보이게 하겠죠. 그런데 보이는 키워드가 뭔지는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마켓마다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옥션지 마켓 기본적으로 하죠. 네. 그 다음에 보온병 서머스로 검색했더니 2228개의 상품이 있대요. 이제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팔 거야? 브랜드를 붙여서 검색하는 사람한테 팔 거야? 이제 판매량은 알았어요. 제품의 판매량은 알았어. 옥션도 조사했고, G마켓도 조사했고, 잘 파는 판매량이 어느 정도 하루에 움직이는지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이버 쇼핑도 파악했고. 그럼 이제 판매량은 알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팔 건지만 결정하면 되죠. 이 상품은 어떻게 팔아야겠구나, 얼마나 팔아야겠구나. 내가 얼마나 팔아야겠구나를 여기서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네. 정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하루에 어떻게 팔아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건 정해야 되는데, 자, 아까 보온병으로 검색했을 때 하고, 보온병 서머스라고 해서, 서머스가 아마 브랜드명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보면, 검색된 상품 숫자가 바뀌었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점점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상품이 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판매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는 상품명이, 지금은 옥션지 마켓 같은 경우 상품명이 몇 바이트죠? 50바이트. 50바이트. 그냥 한글 기준으로 25자. 예전에는 100바이트였어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넣을 수 있는 단어가 많았죠. 그럼 누가 많이 넣느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상품명을 길게. 그럼 많이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부 키워드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자, 거꾸로 볼게요. 보온병 서머스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붙여서 보온병 서머스. 몇 개 나올까요? 똑같죠? 왜 똑같죠? 띄어쓰기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띄어쓰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거꾸로 할까요? 서머스를 앞으로 넣을게요. 한 개 차이 나네? 한 개를 누가 지금 등록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띄어쓰기 해볼까요? 거기서 오네.
어퍼치나 매치나 구매자가 어떻게 검색을 하던 간에 G마켓의 시스템은 의미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상품명에서 그대로 끄집어내서 보여주게 돼 있거든. 그럼 어떤 사람은 상품명에다 서머스 보온병이라고 넣기도 하고, 그렇죠? 서머스 한 칸 띄고 넣기도 하고, 붙여서 넣기도 하고, 앞뒤를 바꿔서 넣기도 하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서머스를 예를 들었지만 상품명을 내가 상품 숫자가 적게 나올 수 있고 검색량이 있는 구조의 상품명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어느 한도 내에서요? 50바이트 내에서. 근데 이걸 대량 등록으로 이걸 한다? 이건 미친 짓이죠. 그렇죠? 네, 대량 등록으로는 이 짓 안 해요. 근데 내가 만져야 되는 상품에서는, 더군다나 광고하는 상품에서는요, 해야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하면 광고로 팔린다? 아니에요. 자, 파워클릭 광고를 했다고 칠게요. 파워클릭 광고를 하면 파워클릭 영역에 나오겠죠. 파워클릭 영역만 나오나요? 일반 영역도 나오잖아요. 그럼 일반 영역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영역에 상품 등록만 하면 팔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등록만 하면 팔려요. 그런데 일반 영역에서 팔릴 기회를 포기할까요? 왜 포기해요? 안 포기하죠. 이 얘기는 상품명을 지을 때 생각해서 해야 된다. 파워클릭 영역에서도 팔리고 일반 영역에서도 팔리는데 아까 판매량 봤잖아요. 보온병으로 검색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머스 보온병 72개 팔렸네요. 파워클릭 영역에 있으니까 파워클릭으로 팔린 72개인가요? 아니에요. 총 팔린 개수예요. 어디서 팔렸어요? 몰라요. 저 중에는 일반 영역에서 팔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판매량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영역에서도 노출 순위가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일반 영역에서도 검색될 수 있게끔 상품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영역에 그런 상품이 있으면 일반 영역에서 할까요? 아니요. 포커스 영역으로 올려놓으면 나는 조금만 판매를 하면 1페이지에서 놓을 텐데 그럼 1페이지에 내 상품이 2번 보이게 되죠. 전제는요. 그러고도 남으면.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파는 것에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거를 남기고 팔 줄 아는 거냐, 마진을 어떻게 보고 팔 줄 아는 거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파는 것에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죠. 남의 걸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판매량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상품에 대한 호응도도 볼 수 있는 거고 다 보이니까. 그럼 상품명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참고해야 되고. 근데 이러려면 이거를 분석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내 상품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정성을 들였잖아요. 그럼 내 상품이어야 되는 게 정말 내 상품이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상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팔죠. 알아야 많이 팔죠. 모르고 그냥 판다? 광고만 하면 판다? 그 얘기 아니고 알아야. 대량 등록 상품들을 마케팅에서 파실 때도 상품에 대해서 알고서 팔아야 하나요? 대량 등록 상품을 대량으로 광고해서 팔 거라면 얘기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대량 등록 상품을 대량 광고 방식으로 팔 거냐, 내가 집중 광고 형태대로 팔 거냐, 상품을 기존에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계셨냐 하면 당연히 내가 제품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내가 판매를 잘한다고 칩시다. 판매를 잘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팔아달라고 그러겠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판매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맡겨서 팔아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본인이 잘 팔든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품을 내가 꼭 사가지고 팔까요? 아니에요. 나는 잘만 팔아주면 돼요. 잘만 팔아주면 이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로. 위탁 배송 혹은 온라인 도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광고에서 안 팔았다고요? 아니요,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냐 하면 특정 상품을 내가 찍어서 팔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정 상품을 팔았던 거고 그 사람은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다 팔았던 거고요. 전략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특정 상품을 팔았던 상품은 이제 얘기가 아까 지마켓 잠깐 볼게요. 72개 팔았다고 볼게요. 특정 상품을 팔았던 상품은 당연히 파워클릭이건 어디건 광고해서 팔았겠죠? 재수가 좋아서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팔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팔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럼 광고비는 어디서 뽑아요? 일반 등록은 어디서 하죠? 마진은 얼마 봐요? 대량 등록. 많이 봐야 한 20%? 그렇겠죠? 네. 대량 등록 20% 마진 보고 파는데 거기다 광고비까지 똑같은 가격에 광고비까지 얹어가지고 광고해서 판다고요? 20% 마진 가지고 광고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그게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번 클릭하면 무조건 사는 상품.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하면 여러 개 한꺼번에 100개씩 사는 상품. 이런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그런 상품은 없거든요. 없다라고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해버리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 상품은 없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비용이 나가게 돼 있다. 그 비용을 내 이익을 깎아가면서 비용을 들인다고요? 아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비싸게 판다는 얘기예요. 광고비까지 다 뽑고도 남을 정도로 비싸게 파는 거. 그럼 아까 특정 상품을 가지고 광고에서 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많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퍼는에서 원가를 싸게 줬나요? 몰래? 뒤로? 아니요. 원가는 똑같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비싸게 팔았겠죠. 그럼 비싸게 어떻게 팔았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물론 상품에 대한 정보도 바꾸고 막 했겠지만, 그렇죠?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거죠. 구매자 눈에 띄면 팔리게 돼 있다. 그러면 대량의 상품을 대량으로 마케팅해서 판매할 때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계신 해요? 네. 그 잘하시는 분들을 분석할 때 또 저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 대량 등록, 그러니까 대량 등록 상품을 대량으로 마케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 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졌어요. 하나는 대량으로 광고해서 대량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냐. 광고는 하는데, 네네네. 광고는 하는데 네. 대량으로 광고해서 파는 것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대량이 아니고 집중해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집중해서 파는 것에 대한 얘기냐. 대량 광고. 대량 광고. 네, 대량 광고. 그럼 대량 광고를 할 때는요, 포인트는 간단해요. 말이 있었잖아요. 대량 광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광고를 많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1차적인 건 많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많이 해야죠. 대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해보고 아닌 건 버리고요. 되는 것만 가져가면 돼요.
5개 묶음이래요. 마스킹 테이프네요.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옵션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옵션으로 구성했고, 옵션이 몇 개예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빠진 것도 있어서. 둘, 넷, 여섯, 7개, 14개, 한 20개 되겠네요. 그쵸? 20개 상품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하고, 상세 페이지에, 옵션 몇 번 선택하세요, 몇 번 하세요, 상품 다 적어주고, 나머지 상세 페이지를 갖다가 쭉 이어붙이고 말았어요. 그럼 저희 직원들한테는 뭘 시켰을까요? 상품들을 이렇게 묶어. 많이 묶어. 그리고 키워드 많이 잡아. 상품하고 맞는 걸로. 끝. 분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러면 대량 광고를 할 때 이렇게 묶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상세 페이지도 수정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있는 상세 페이지 쭉 이어붙인 거예요. 네. 표현만 바꾼 거예요. 요 위에 거. 저걸만 위에. 만든 거구나. 그렇죠. 위쪽에 이렇게 요약 설명해서 요거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당 옵션 넘버, 제품 상세 설명 정보에서 넘버 적고 상품명 적고 상세 페이지 쭉 이어붙인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길겠죠? 그럼 1.0이라고 그랬잖아요. 품질 지수 개판이겠죠? 그쵸? 네, 품질 지수 개판이에요.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는 키워드로만 팔 거고 광고 영역에서 팔 거야. 대신에 상품명은요. 그래도 마스킹 테이프, 종이, 점차, 장식, 데코, 꾸미기. 무슨 상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상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검색을 할 때 구매자가 상품을 특정해서 검색하나요? 예를 들어서 마스킹 테이프 10cm짜리 이렇게 검색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검색에만 많이 나와라. 첫 번째. 두 번째. 대표 이미지를 바꿔버렸죠. 그렇죠? 이게 뭔 상품인지 다른 상품하고 비교가 되나요? 상품명도 바뀌었고 대표 이미지도 바뀌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격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겠죠. 가격 비교 안 되면 됐잖아요. 근데 나는 나도 남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는 그 마진 구조나 이제 가격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안 남으면 가격을 높여요. 네? 마진이 안 남잖아요. 네. 그렇죠? 자, 첫 번째로는 팔려요? 안 팔려요? 둘로 나눠지겠죠. 네. 팔리는 상품이 있고 안 팔리는 상품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럼 팔리는 상품은요? 팔면 되고요. 안 팔리는 상품은 안 팔면 되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대량으로 묶어서 광고를 해보고 광고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 팔면 되죠. 그러면 그 안 팔린다고 하는 거를 결정 짓는 기간이 얼마예요? 돈 떨어질 때까지. 돈 떨어지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광고비, 감당할 수 있는 광고비의 하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어서, 야, 이거 상품 하나당 10,000원 팔리지 않으면서 10,000원이 넘어서, 예를 들어 10,000원은 좀 크고, 판매가 안 되면서 마이너스 5,000원 이상을 찍고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 근데 왜 5,000원이죠? 내가 입찰가를 얼마를 쓸 건데 몇 클릭이 하나 팔려야지 기준이 있는 거죠. 입찰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클릭 수. 그럼 이 5,000원이라는 그 하한선은 입찰가가 얼마 정도일 때의 그건 이제 내 맘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파워클릭 광고죠. 얘기가 이제 파워클릭 광고로 넘어가 버렸네. 클릭당 100원 쓸 거야.
근데 나는 50번 클릭엔 하나 팔아야겠어. 그럼 5,000원이네요. 그쵸? 아, 그러면은- 난 클릭당 200원 쓸 거야.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5,000원, 한 상품당 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상품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1,000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 1,000개를 광고를 다 걸었네요? 그런데 5,000원씩만 돈만 나가고 하나도 안 팔리네요? 어떻게, 얼마예요? 500만 원. 500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그 중에 뭔가는 팔릴 거거든요. 그거 해보면 알죠.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난 해보면 돼요. 걸어보고, 얼마나 팔리는지 보고, 이 얘기에. 얼마나 팔리는지 보고, 헛돈 나가는, 클릭은 있고 안 팔리는 비용을 내가 얼마를 커버할 수 있을지, 얼마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죠. 팔아보면 알거든요. 근데 안 팔아보고는요. 이제 지금 제대로 안 팔아보고 질문을 한 거죠? 아직 네.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판매한 적은 없어요. 아니, 묵든 어쨌든 간에. 광고를 잘 안 해봤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네. 그렇죠. 광고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질문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아, 뭔가 규칙이 있고, 그렇죠? 나는 시작을 했으면 손해를 안 볼 거고, 그렇죠? 모든 상품이 다 잘 팔려야 되고, 이제 베이스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광고비를 쓴다는 얘기는 비용을 쓴다는 얘기고, 비용을 쓴다는 얘기는 그 비용을 회수 못할 수도 있다가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나는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내가 찾는 거죠. 이게 이제 광고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광고 왜 하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광고 왜 하려고 그래요? 수익을 높이려고. 더 잘 팔려고. 더 많이 팔려고. 많이 팔려고. 그게 이득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른 얘기다. 광고는 클릭이에요, 그냥. 이거를 광고를 유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광고는 유입이고 클릭이지, 광고가 매출이고 광고가 이익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거든요. 아, 클릭이 되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하나는 사. 그럼 그 하나를 팔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비용을 써야 되지? 정하는 거. 그 아까 상품당 5,000원 이거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대량으로 광고하실 때 진짜 광고하는 전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상품당 5,000원 이렇게 정하세요? 아니면 상품마다? 아, 그냥 정해요. 아, 그래요? 그냥 전체로 봤을 아, 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 첫 번째로는 세상이 참 공평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마켓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자고요. 지마켓에서 팔리는 양을 초과해서 내가 팔 수 있어요? 못하죠. 못 팔아요. 네. 그렇죠? 지마켓에서 팔리는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숫자 중에 내가 먹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상품을 아무리 많이 팔고 아무리 잘 팔려고 하더라도 팔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수요자 숫자만큼이다. 그걸 다 먹으면 100%예요. 내가 아도치는 거죠, 다 먹으면. 근데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상품을 등록해 놓으면 누군가는 사. 하지만 내 맘대로 파는 건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시장에다가 상품을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광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 상품을 광고 영역에 노출시켜 놓고 사는지 안 사는지 보는 거예요. 사면 팔고요. 안 사면요. 뭔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는. 대량으로 광고할 거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왜 뒤지죠? 고칠 것도 아니면서. 그냥 버리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됐을 확률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 상품 구성이 잘못됐어요. 가격이 잘못됐어요.
원래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키워드를 아예 엉뚱한 걸 잡았어요. 상품명을 잘못 지었거나, 그쵸? 혹은, 뭐, 최악의 상황은 내 상품이 노출 제한 걸렸거나. 상황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안 팔리는 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품을 잘 묶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이거를 적절한 키워드를 찾아서 노출시키는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상품을 잘 묶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묶어야 그래도 더 잘 효율이 난다라는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이거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상품을 묶는 거 하고, 그 다음 스텝이 키워드를 잡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량 광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대량으로 상품을 묶어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대량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어요. 문제가 뭐가 있죠? 이제 묶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묶는 시대는 갔고요. 그룹으로 묶겠죠. 2.0으로. 그걸 2.0으로 가겠죠, 지금은. 네네. 그렇죠. 근데 옵션 마켓 이외에 나머지는요. 이런 다 식으로. 옵션 되겠죠. 네. 자, 그 구조는 이해하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럼 상품을 그룹으로 묶을 상품을 정했어요. 그리고 키워드를 잡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 이걸 다 준비하는 시간이요? 아니요. 그것도 비슷한 얘기긴 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내가 그룹으로 묶을 상품이 품절되겠죠. 네네. 그런데 나는 이 안에 있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잡았잖아요. 상품이 품절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키워드가 이 상품하고 안 맞게 되겠죠.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품을 어떻게 묶어야 돼요? 최대한 비슷한 구성으로. 그 얘기예요. 1단계가 그거예요. 상품을 내가 이 상품들을 광고할 거야. 어떤 상품이어야 돼? 동일 브랜드 상품이어야 된다. 브랜드까지도요? 그렇죠? 동일 상품군이어야 된다. 용도가 같은 용도여야 된다. 저희 규칙은 딱 그 세 가지예요. 이게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구분 안 하고 묶어버렸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린이용인지 어른용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인데 여름 상품 팔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름 상품하고 겨울 상품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키워드. 그렇죠. 키워드가 그런 식으로 짜이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품절 나면은 키워드가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준이 딱 그거예요. 동일 상품군. 그 다음에 동일 유명 브랜드. 유명하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아디다스 운동화를 팔면 아디다스 운동화를 팔아야지. 나이키. 그쵸? 나이키가. 거기다 나이키 운동화 심어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 네. 거꾸로 아주 최악의 경우는요. 아디다스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운동화를 다 갖다가 다 해가지고 브랜드명까지 해서 키워드 잡았어요. 근데 한쪽이 쫙 빠졌네? 허위잖아요, 허위. 그럼 당연히 클릭은 있는데, 클릭하고 주문 들어왔는데, 물건을 살까요? 나는 아디다스 사러 왔는데. 그쵸. 합배송이 되는지도 중요한가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쵸. 그러면 마진 구조가 깨져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깨질 수도 있죠. 깨지면 어때요? 어허허. 비싸게 팔면 되죠. 18,000원. 아니, 좀 심했죠? 근데 이거 5개 묶음이에요, 5개 묶음. 5개 묶음. 5개 묶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조가 깨졌을 때 얼마가 손해가 발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그 구조가 최대한 깨지지 않게끔 상품 구성을 하는 거죠. 처음에 상품 구성을 할 때 동일 상품군에 동일 용도로 쓰는 계절성이 맞는
그 다음에 동일 브랜드 상품으로 묶으면 그 키워드는 아, 네.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네. 상품이 품절되더라도 해당 키워드는 그대로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효 클릭이 발생할 일이 최소화되는 거죠. 상품은 뒷단을 생각하고 앞단을 묶는 거예요. 뒤에 무슨 작업이 있어? 아,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겠구나. 합배송 관련해서는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만큼을 가격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배송비로 손해를 볼 정도라고 하면 장사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이죠? 네. 2.0이죠. 2.0으로 그룹을 묶으려면 배송비 조건이 동일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럼 배송비를 똑같이 맞추겠네요? 유료 배송으로 등록해요? 무료 배송으로 등록해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상품마다 달라요. 그럼 그룹으로 못 먹는데? 아, 무료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료로 하는 게 안전하긴 네, 하겠죠.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무료로 한다고 칩시다. 네. 무료로 등록을 했는데, 그럼 무료로 등록을 했으면 그 상품들이 다 무료 배송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손해볼 일 있나요? 합배송이 되거나 말거나? 그렇죠. 근데 유료 배송으로 할 경우에는 손해 가능성이 있기는 유료 있는데. 배송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손해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가격에서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요, 상품을 그룹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면, 네. 그룹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마우스를 내가 한 15가지 종류를 묶어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합시다. 근데 발송처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시다. 15개를 다 달까요? 하나씩? 구매자가? 그러진 않죠. 그쵸. 대부분 다 하나 살 거 아니에요. 한 상품 위주로 사요. 음. 여러 상품을 사는 경우는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요, 동일 브랜드의 동일 상품군으로만 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품군을 마우스도 묶고, 키보드도 묶고, 뭐 다른, 마우스 패드도 묶었어요. 근데 여러 개 살 확률이 높죠. 근데 마우스만 묶었잖아요. 마우스를 한꺼번에 여러 개 사는 사람은요, 한 상품을 여러 개 사죠. 아니면 2개 상품을 여러 개 사겠죠. 그쵸? 가짓수대로 하나씩 사는 경우는 없죠. 없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그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수익 구조 안에 아직 내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까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런 거를 체크를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 네. 그 얘기가 조금 이제 난해한 얘기예요. 나도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면 상품이 팔렸을 때 정산 예정가, 내가 내 통장에 꽂히게 될 금액,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내 통장에 꽂히게 될 금액과 내가 사는 금액을 비교할 수 있어야죠. 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EMP로 주문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은 정산 예정가가 EMP에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각 상품별로 이 상품 내가 얼마에 팔았어가 이미 결정났죠. 그 말씀해 주시는 정산 예정가라는 것이 마켓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 빼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은 이제 광고. 근데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통일된 기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대량이든 아니든 간에. 첫 번째는 상품은 동일 상품군으로 해서 웬만하면 같이 묶고 판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 다 잡는다. 파워클릭 키워드 몇 개까지 키워드 쓸 수 있죠? 잘 모르겠어요. 1000개요. 1000개요. 그룹 안에다가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총 개수가 1000개예요. 그럼 옥션 아이디, 지마켓 아이디, 옥션 상품 번호, 지마켓 상품 번호를 한 그룹에 넣으면 500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룹을 나눠버리면요. 1000개, 1000개. 1000개. 키워드 1000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왜 1000개를 넣었을까요? 얘네가? 한 20개만 하지. 1000개 넣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1000개 키워드 못 잡아요. 어떻게든 기회를 포착하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팔리게 하려고 하면 그만큼 키워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와우. 근데 그래-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키워드 잡을 때 100개 이상 잡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 중에서 효율이 높지 않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그냥 상관이에요? 전체로 통으로 따져서 팔리면 냅두고 안 팔리면 그냥 그 상품 자체를 죽이고 이렇게. 첫 번째는 네. 이제 아까는 안 팔린 거 얘기했죠. 네. 클릭은 있는데 안 팔려요. 네. 키워드도 많이 잡았어요. 네. 클릭은 있었어요. 안 팔려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내가 상품을 잘못 구성을 했든 아니 이 제품을 가지고 욕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우리는 판매자라고요. 저기 제조업체 사장님들한테 혼날 거예요. 얼마나 연구해서 만든 제품인데. 아,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또 키워드도 키워드 단위로 팔리는 키워드 안 팔리는 키워드로 또 그거는 이제 2차적으로 관리 차원. 어, 그럼 첫 번째로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안 팔려. 네. 그럼 내 능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상품에 내가 얽매여 있으면 안 되죠. 빼야죠. 왜? 돈만 나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팔려요. 팔리는데 팔 때마다 마이너스가 나요. 왜? 광고가 매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고가 이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클릭이 하나 팔리느냐가 중요한 얘기인가. 전환율이에요, 전환율. 클릭 대비 전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클릭 대비 전환율이 떨어져? 왜 떨어지지?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거는 파워클릭 쪽에 들어가면 키워드 정보가 나오고